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달 전 결혼을 앞두고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누구를 비난하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생각의 차이이고 신념의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제 글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고개를 끄덕인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분들 중에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 글을 보낸 것은 결코 아님을 밝혀둡니다. 저와 같은 또래의 젊은 친구들은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나 그 이전 세대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소 제가 예민하거나 유별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시대와 문화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대세의 흐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옳고 그름이 다를지라도 이 사람은 이런 생각과 사고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년간 한 사람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참 잘해줬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깊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려견인 웅이란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저는 두리와 여름이라는 두 마리의 반려묘를 키우고 있었어요. 남친과는 회사 언니 소개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고 둘이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입장과 동물을 사랑하는 공통점이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친과는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서 동물보호소 봉사활동을 하면서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불쌍한 길냥이나 다친 고양이들을 구조해서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곳을 주로 다녔습니다. 돌봐야 할 고양이들과 구조된 개들이 많았기 때문에 꾸준히 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나 남친이나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구조된 길냥이들과 주인들에게 참혹하게 버림받은 개들과 식용견이나 번식견으로 잡혀있다가 구조된 불쌍한 개들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훌륭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사비를 털어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 젊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50대이신 분들도 많았고 그 이상의 나이대를 가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무조건 나이 드신 분들이 개고기를 식용문화를 접했던 세대라 해서 다 개들과 고양이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계몽이 된 느낌이 들더군요. 남친과 나는 임시보호소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입양을 보냈는데 일손을 보태기도 했고 직접 돌보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동물을 해치거나 해코지하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한 인간들은 나중에 꼭 인간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막 태어난 두 아기가 있는데 한 아기는 지나가는 벌레를 보고 바로 발로 밟아버리는가 하면 다른 한 아이는 죽이지 않고 가까이 가서 관찰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벌레에 대한 아무런 학습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의 실험이었는데 인간 아기는 각기 타고난 습성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기가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태생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고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각기 다른 성향을 보이는 거겠죠. 내가 아는 한 임시보호소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쁜 자기 시간들을 쪼개어서 자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 불쌍한 동물들을 케어해 주려고 정기적으로 온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친도 그렇고 다른 동물보호소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조용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차에 치여서 다친 개들이나 고양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구조를 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동물병원비는 적지 않은 액수였지만 그걸 아까워하지는 않았어요. 생명을 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물을 돕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영리하고
뛰어나서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약한 동물들과 더불어 살라는 조물주의 뜻이 아닐까요? 하지만 태생부터 각기 다르게 태어난 인간들의 선택일 뿐인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선이 있으면 악도 있듯이 우리 인간들도 이 지구상에서 서로 못 죽게 안달인데 뭐 그깟 깃바닥에 하찮은 동물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갑자기 동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들이나 고양이들을 무서워했어요. 일부러 피해 다녔고 내 주변에 그들이 보이면 영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 동생이 친구가 밥 주면서 키우던 길냥이가 새끼를 3마리나 그 친구 집에서 낳아서 친구 아빠가 길냥이를 내다 버리겠다고 한 바람에 동생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만 못했을 뿐이지 의사표현은 똑같이 잘했고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내게도 사랑을 주더라고요. 그런 뒤로 내가 키우는 고양이와 닮은 다른 고양이들이 주변에 많이 보였습니다. 많이 애처로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직 애기이면서 또 임신을 해서 새끼를 품더라고요. 지금은 구청에서 길냥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구조할 길냥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을 왜 구조하냐고요? 그들 인간과 더불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남친처럼 길냥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마치 길냥이가 해충이나 된 것처럼 길냥이 밥에 약도 뿌려서 병들게 하고 죽이고 몽둥이로 때리고 없애려고 하는 인간들도 허다하니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도 있듯이 길냥이를 더러운 존재로 없애고 싶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히 중성화 수술을 해줘야 하는 거죠. 개체수를 막고 고양이는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키워져야 하는 겁니다. 길바닥에서 사는 고양이는 비참합니다. 길어야 3년 이내이고 5년 이내에 병들어 죽거나 로드킬을 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올라올 수 없는 구멍이나 하수구에 빠져서 사고를 당하거나 합니다. 그나마 구조할 수 있는 고양이는 다행이죠. 영특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잘 피해 다니는 고양이는 많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튀르키예를 갔을 때 거기에는 고양이들이나 개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더군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학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왜 우리나라의 길냥이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이 다가가면 하악질을 해대고 개들은 멀리 도망을 가곤 합니다. 물론 반려견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길냥이들과 지나다니는 개들을 쉽게 죽여도 된다는 착각에 빠진 나쁜 인간들이 많기 때문이죠. 인간 목숨은 소중한 게 아닙니다. 동물도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인간은 인간도 꼭 해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꼭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아프리카 어린애들도 굶어 죽어가는 마당에 그깟 동물들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냐? 개고기는 우리나라 전통의 식용문화야. 외국에서 개들을 반려견으로 키워서 개를 잡아먹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화이고 그렇게 따지면 소나 돼지고기는 왜 먹어? 외국 놈들도 치킨 먹고 스테이크 맨날 먹고 우리보다 더 고기를 잘 먹잖아. 다 헛소리여. 인간은 그저 그것들을 잡아먹고 살라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우리한테 개 돼지처럼 가축일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여. 하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나 조물주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하사를 하셨는데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체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양심이란 것이 없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허구한 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생사람의 가슴을 열어서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원래 세상은 요지경속이 아니던가요? 우린 이런 때일수록 양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래 양심이 없는 인간들은 냅두고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피해서 길냥이들을 구조해야 하고 길바닥 생활에선 오래 살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도와줘야죠. 인간이건 동물이건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요? 그런 저의 생각과 남친의 생각은 딱 일치했어요.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 흔한 해외여행 간다거나 맛집 따라 데이트를 하는 대신에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남친을 만난 뒤부터
저는 남친을 따라서 안락사를 앞둔 개들을 살리기 위해 임시 보호소를 차린 따뜻한 분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꾸준히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남친과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남친이 내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사업을 잘 일궈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될 거야. 불법 번식장에서 고통을 받는 강아지들이나 시골의 더러운 환경에서 마당에 떼약빛에 묶여있는 개들을 구조해서 안락하고 평화로운 곳에 동물보호소를 만들어서 뛰어놀게 하고 그 옆에 큰 동물병원을 지어서 수많은 개들과 고양이들에게 중성화 수술을 마음껏 해주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원하던 것처럼 교외에 고양이 카페와 고양이 공원을 만들어서 언제나 사람들이 고양이를 귀여워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그러려면 네가 꼭 필요해. 네가 없으면 안 돼. 나와 결혼해 줄래?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내 맘에 쏙 드는 말만 할까 싶었어요. 그 후 결혼 얘기가 오가고 저희는 각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집엔 시부모님 외에도 90세 가까운 시할머니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친 집에 첫 인사를 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고 남친의 할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정정하시고 말씀도 유쾌하셔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엄청 이뻐하셨습니다. 시종일관 제 두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고 저를 흐뭇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쁜 각시가 왔냐? 세상에 고맙다. 우리한테 와서 너무 고맙다. 남친의 할머니는 내가 무척 이쁘고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해서 내게서 눈을 못 떼시고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대충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매우 좋았고 긴장도 풀렸습니다. 식사가 다 차려지고 마지막에 남친의 할머니 앞으로 뚝배기 한 사발이 따로 담겨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친 할머니가 갑자기 부엌에 가시더니 커다란 뚝배기에다 뭔가를 가득히 음식을 담아 오셨어요. 그런 모습을 본 예비 시모가 예비 시할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두 그릇이나 드시게요? 아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나만 혼자 먹어서 되겠니? 너는 어째서 눈치도 없냐? 아무리 내가 이 집의 어른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님인데 손님 대접은 제대로 해야지 않겠냐? 손님을 초대를 해놓고 밥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내가 네가 손이 작은 건 진작에 알고 있었다만 해도 너무한다. 내가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내 앞에다 그 뜨거운 뚝배기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내 옆에 있던 남친이 놀라서 그랬어요. 할머니, 저리 치우세요. 할머니가 드실 것을 왜 여기에 놓으세요? 그러자 남친 할머니가 남친을 째려보시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나만 혼자 먹어야 쓰겠냐? 어째서 귀한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서 겨우 갈치찌개가 뭐냐? 고기라고 눈 씻고 봐도 없네. 아, 그래도 그러시네. 할머니, 우리는 이런 거 못 먹어요. 할머니나 드세요. 네? 남친의 부모님도 한마디씩 하셨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몸보신용이잖아요. 요새 애들은 보신탕을 안 먹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보신탕? 이게 보신탕? 개고기란 말이야? 저도 모르게 입틀막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남친이 내 앞에 놓여있는 보신탕 뚝배기를 바로 가져다가 주방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걸 본 남친 할머니가 난리셨어요. 이 썩을 놈아. 할미 말이 말같이 안 들려? 내가 네 먹으라고 했냐? 네 각지들 사람한테 준 건데 그거 이리 안 가져오냐?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그러는 남친 할머니를 말리며 그랬어요. 어머니, 요새 이런 음식은 안 먹어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 음식을 드셔야 기운이 난다고 하셔서 드시게 한 거죠. 제발 가만히 계세요. 남친의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보신탕은 금지 음식이라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먹어요. 그러자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뭐시 어째? 보신탕이 금지 음식이라고 했냐? 네, 어디 가서 보신탕을 드셨다는 말씀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욕먹어요. 그러자 남친 할머니가 얼척이 없다며 화를 내시며 억지를 부르셨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럼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왜 먹냐? 내가 부처님이냐? 풀떼기만 먹고 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들들 말어. 애미야, 어서 아까 그 뚝배기를 가져와서 우리 동식이 각시 앞에다 놓아라. 내가 일부러 내가 먹을 것을 아껴서 개고기를 가득 넣어서 뚝배기에 데핀 건데 그새 그걸 치워버리냐? 그러다 갑자기 저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이것을 한 번씩 먹으면 기운이 팔팔해지더라. 너는 삐쩍 말라서 그거 쓰겄냐? 온 김에 한 그릇 먹고 가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말이 나와버렸어요. 할머님, 저는 보신탕을 못 먹어요. 할머님이 드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러자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며 직접 일어나셔서 주방으로 가서 남친이 가져다 놓은 보신탕 뚝배기를 다시 들고 와서 내 앞에 놓으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개고기를 먹다니.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남친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반려묘를 키우고 있었고요. 저나 남친이나 엄청나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남친 집에 와서 보니 남친의 할머니가 보신탕을 드시다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한테까지 먹으라고 하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나에게 남친 할머니가 계속해서 몸에 좋은 거라며 먹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남친과 남친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런 남친 할머니를 말렸고요. 다른 음식이었으면 내가 싫더라도 예의상 먹는 신용이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냄새마저 피가 상해서 코를 막고 토가 나오려고 해서 화장실이 어디냐며 남친에게 손짓을 했더니 얼른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왔어요. 화장실에 석구역질을 1000번이나 했습니다. 남친이 등을 두드려주며 그랬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좀 고집이 있으셔서 그러는데 괜찮아? 저는 겨우 숨을 돌리고 거실에 남아있는 그 비가 상한 보시당 냄새에 또 역한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식사를 계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토할 것처럼 화장실로 뛰어가자 남친의 부모님이 화장실 앞에서 안절부절을 못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친 할머니가 내 모습을 보시더니 화를 막 내셨어요. 아니, 보신탕이 어째서 그러냐? 참 별스럽다. 어른이 먹으라고 주면 귀한 음식이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먹어야지. 참 거시기하네. 그래서 내가 남친에게 그랬어요. 너는 옹이를 키우면서 보신탕을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 정상이냐? 너한테 실망했다. 할머니가 드신다고 해도 못 드시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야만인이란 소리를 듣는 거야. 걔들이 가축이 아니잖아. 너도 그랬잖아. 세상에서 인간이 제일 나쁘다고. 소나 돼지도 닭도 오리도 인간의 식탐에 아무렇지도 않게 도축되고 인간은 너무나 많은 살생을 해서 나쁘다고. 네 입으로 말했잖아. 나 얼른 여기서 나갈란다 라고 했더니 남친이 그랬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개고기를 좋아해서 늘 드시고 싶어 해도 우리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 드셨다가 이 앞전에 한번 쓰러지셨거든. 그때 할머니가 수술한 이후로 보신탕을 사오라고 하시잖아.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엄마 몰래 사다가 드렸더니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회복하셨어. 그래서 그 뒤로는 아버지가 사다 드린 거야. 그래, 알았어. 장황하게 나한테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미안하지만 나 밥 못 먹겠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밥은 먹어야지. 미안해. 내가 비위가 약한 건 너도 알잖아. 오늘은 그냥 갈란다 라고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친의 부모님과 남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필 제가 오늘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려주신 음식을 못 먹고 가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보답으로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인사를 곱게 드리고 그만 가보겠다고 했더니 눈치도 없이 남친 할머니가 내게 그러셨습니다.
차려준 밥상을 그냥 두고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정 그러면 개고기가 최고야. 내가 따로 싸줄 테니까 집에 가서 속이 편안해지면 먹도록 해라. 애미야, 그릇에 퍼줘라.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님. 저는 개고기는 절대로 안 먹어요. 그냥 갈래요. 라고 하고서는 잽싸게 남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뒤로 남친이 따라 나왔어요. 남친이 내게 미안해서 어찌할 줄 몰라더군요. 그런 남친에게 내가 물었어요. 너도 개고기를 먹었었냐? 아니,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억지로 먹인 적은 있었어도 커서는 알고는 절대 안 먹었어. 그것 때문에 할머니랑 엄마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 그럼 너희 아버지는 할머니 때문에 개고기를 늘 드셨겠네? 우리 아버지도 옹이를 키우시면서 개고기를 극혐해. 몰랐을 때는 드셨지만 우리 옹이를 키우시면서 깨달으셨대.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고기 문화를 그렇게 혐오하고 비판하는지를 말이야. 우리 옹이를 아기 강아지 때부터 키웠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기 사람이나 아기 강아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 이렇게 소중하고 귀엽고 이쁘고 자식처럼 키우는데 어떻게 개고기를 드시겠어. 할머니는 옛날 분이시잖아. 개를 가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셔. 우리처럼 정을 주고 사랑으로 키운 적이 없었던 분이지.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나랑 우리 부모님이 드시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니? 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네가 그랬었잖아. 문화가 발전을 하려면 좋은 것은 더 권장하고 나쁜 것은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말이야. 우리나라의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나쁜 것이야. 그건 없어져야 해. 너무 혐오스럽지 않니? 네가 네 입으로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잖아. 그랬었지. 그런데 할머니의 고집을 우리 부모님도 못 꺾었는데 내가 어쩌겠어. 그렇게 타협을 하다 보니까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식당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그 보신탕에다 길에 버려진 불쌍한 개들을 잡아다가 사육하고 불법으로 도축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나 나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물을 물건처럼 여긴 인간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꼴이야. 너희 할머니는 불교 신자라고 안 했어? 틈만 나면 엄마랑 절에 다니셔. 그런데도 개고기를 잡수신다는 게 말이 되니? 참 아이러니하다. 너나 너희 부모님이 보신탕을 사다 드리고 요리를 해드리니까 너희 할머니가 보신탕을 드시는 거 아니냐? 너도 알잖아.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팔거나 식용하는 건 불법인 거. 참 실망이다. 할머니한테 드시면 안 된다고 설득을 시켰어야지. 그러자 남친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막상 할머니가 수술한 이후에 입맛이 안 돌아서 큰일 날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식된 도리로 보신탕을 드시게 한 거야. 그걸 드신 후로 많이 회복이 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으셨어. 다들 그렇게 해서 보신탕을 먹는 거지. 너도 그럼 네 몸이 아파서 개고기를 먹고 회복이 될 것 같으면 네가 그렇게 이뻐 죽고 못 산 웅이를 잡아먹겠다는 소리네. 그런 식으로 비약하지 마. 끔찍하게 왜 웅이를 거기다 갖다 대니? 용식아, 난 말이다. 생명이란 것은 인간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봐. 부처님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 닭도 돼지도 소도 다 생명이 있다고 봐. 그들이 인간보다 지능이 좀 낮아서 인간의 지배를 받다 보니 그런 대접을 받는 것뿐이야. 그래서 내가 고기를 안 먹고 계란만 먹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러면서 어쩜 너는 아무리 할머니가 계셔서 그렇다지만 내 앞에서 버젓이 보신탕을 드시게 할 수가 있니? 물론 네 부모님의 할머니에 대한 사랑은 이해는 하겠다. 그치만 나는 싫다. 지연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자. 너랑 나랑만 안 그러면 되잖아. 너랑 나랑만 안 그런 게 아니잖아. 네가 적극적으로 할머니가 보신탕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야지. 왜 불법을 저지르니? 너는 양심이 가축도 없어? 웅이를 한 집에서 키우면서 개고기를 요리해 먹다니 난 너무 충격이야. 내가 단언컨대 동물의 생명을 경외시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만일에 너는 네 아버지가 심장을 당장 이식을 받아 산다고 하면 당장에 심장을 돈 주고 살 사람이네. 안 그래? 너는 왜 꼭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아무튼 네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충격 먹게 한 거는 내가 미안해.
뭐라 해도 할머니가 보신당 때문에 입맛이 돌아와서 사신 거는 맞아. 어쩔 수 없잖아. 할머니를 살려야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뭐라 말도 못하고 모른 척 했던 거야. 그래, 알았어. 하지만 내가 알던 네가 아니라서 좀 실망이다. 내 주변에 내가 그토록 극혐하는 보신탕을 먹는 사람이 있다니. 그 또한 충격이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한 달 동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내 마음이 똑같으면 그냥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자 남친이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친은 한 달 동안 연락도 않고 지냈습니다. 진짜로 헤어진 것처럼 말이죠. 저도 남친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어찌됐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도 적지 않았는데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갑자기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런 때에 남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받지 말까 하다가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 싶어서 받았습니다. 동식이 엄마예요. 할 말이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동식이한테서 대충 들었어요. 지연 양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동식이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요새 보신탕이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개고기를 안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과 이런 일로 헤어지지는 말아줘요.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막상 남친 어머니가 직접 내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시고 남친 할머니가 다시는 보신탕을 드시지 않겠다고 하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더 지켜보다가 그때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러기로 한 지 2달째 접어들고 있어요. 남친과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처럼 만나고 여전히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남친 할머니는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떠돌이견을 입양을 하셨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어요. 혹시 그냥 내게 보여주기 식으로 입양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내심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요. 직접 사료도 챙겨주시고 주무실 때에는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먼저 하늘나라에 간 할머니의 절친의 이름을 따서 춘자라고 지으셨다네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할머니와 산책을 하곤 하는데 하는 짓이 사람보다 더 낫다며 할머니에게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춘자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집에 있는 고기나 황태 등이 남아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료가 무슨 영양가가 있냐며 매일 황태국에다 춘자 몸보신을 시킨다며 닭백숙에다 할머니가 드시라고 사놓은 고기를 다 꺼내서 삶아서 할머니와 춘자와 나눠 드신다고 했어요. 그런 탓에 춘자가 살이 쪄서 남친이 조금만 먹이라고 할머니랑 실랑이를 하곤 한다네요. 그리고 남친의 부모님도 놀면 뭐하냐면서 좋은 일을 하면 덕을 쌓는 거라시면서 동물 임시보호소에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아마도 남친과는 올해 안에 결혼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